우유가 당신을 병들게 한다. 우유의 충격적인 진실 폭로. 안녕하세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우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우유를 완전 식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유가 진짜로 우리 몸에 그렇게 완벽한 식품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우유가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를 끌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사실 우유가 우리나라에 퍼지게 된 건 한국전쟁 이후, 즉 먹을 것이 부족하던 때에 원조 물품으로 들어온 분유에서 시작됐어요. 당시에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시대였고요. 영양 공급을 위해 보급된 분유와 우유는 마치 구세주 같은 존재였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TV 광고에서 분유 먹고 자란 우량아 선발대회가 생각나요. 우량아라는 단어 자체가 건강하고 잘 자란 아이를 상징했으니까요. 당시 한국인 평균 키와 체중이 서양 사람들보다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우유가 좋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고 키도 크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이미지가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 잡았고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학교마다 우유 급식이 시작된 거죠. 심지어 학교에서는 우유를 먹어야 건강하게 자란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죠.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매일 우유를 먹던 게 생각나요. 그때는 우유가 진짜 성장의 비밀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보면 우리는 그저 서양의 식문화와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광고와 선전에 휩쓸려 우유를 마시며 우리 몸을 실험대에 올려놓았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면서 성장도 빨라졌고 체격도 커졌지만 동시에 아토피나 소화당뇨 같은 질병들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유는 사실 송아지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송아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체격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는 과한 영향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과 칼슘은 사람에게 지나칠 정도로 많아서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예를 들어 송아지는 태어나서 곧바로 일어설 수 있고 6개월이면 풀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빨리 성장해요. 그래서 우유에는 송아지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런 과한 단백질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몸속에서 노폐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즉 빨리 크지만 빨리 늙고 빨리 병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지난 단식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유와 유제품에는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이 IGF-1은 성장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성장하지 않아야 할 세포들까지 급격히 성장시키는, 즉 발암물질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IGF-1은 원래 소들이 송아지를 단기간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 분비하는 천연 호르몬인데요. 최근에는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 호르몬을 주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결과 우유에 IGF-1이 과도하게 함유될 수 있고요. 이게 사람의 몸에서 과성장이나 성조숙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어머니들 중에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이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때 저는 우유 섭취량을 먼저 여쭤봐요. 많은 경우 하루에 우유를 500ml에서 1리터씩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높은 칼로리를 우유로 섭취하면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기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유는 칼로리는 높지만 포만감은 크지 않아서 아이들은 배부르다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밥을 먹을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유에 들어있는 당분과 단백질이 소화에 부담을 주어 소화기관을 피로하게 만드니 아이가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기기 힘들죠. 우유를 끊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고픔을 느끼고 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게 돼요. 배가 고플 때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아이의 건강한 생활을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유를 끊는 것은 아이의 입맛을 되찾아주고 음식의 진정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서도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뼈 건강에 좋은 선택일까요? 사실 우유는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액을 산성화시켜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해요. 우유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칼슘이 보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산성화된 체액을 중화시키기 위해 몸이 필사적으로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 결과 골밀도가 감소하고 골다공증 위험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요. 즉, 뼈 건강을 위해 마신 우유가 오히려 우리를 골다공증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뼈를 튼튼히 하려다 오히려 망치고 있을 줄이야. 칼슘을 보충하려면 우유 대신 곡식이나 다른 음식을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유의 부드러움에 익숙해져. 씹는 음식 대신 마시는 음식을 선택하는 생활 습관은 오히려 소화기관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변비나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유를 마신다는 생각,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우유에 함유된 에스트로겐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해요. 자연 임신한 소에서 짜낸 우유에는 상당량의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우리 몸에 맞지 않아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즉, 우유는 인체에 맞지 않는 변성 성장 호르몬과 변성 여성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서 각종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키와 체격이 큰 이유도 바로 이런 IGF-1과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유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예요. 우유와 유제품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유통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로 인해 환경 호르몬이 우유에 흡수될 수 있어요. 이러한 환경 호르몬은 여아에게는 성조숙증을, 남아에게는 여성화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남아의 성정체성 혼란이나 XXY 유전자가 관여하는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임신 중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섭취할 경우 남아에게 성기항몰증이나 XXY 유전자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전체 남아의 15%에서 20%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임신 중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들이 전체 인구의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히스타민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장내 세균이 락토바실러스균이에요. 우유와 유제품은 이 락토바실러스균을 대량 생산하게 만들어 히스타민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어요. 유산균 제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유산균을 우유로 배양하면 그 균은 우유 유산균이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산균을 대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장내에서 좋은 균들과 충돌하고 심지어 폐혈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유산균은 항생제, 장기 투여 등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부에서 보충할 필요가 없는 소수균이에요. 우유는 이제 송아지에게 돌려주고 우리는 우리 몸에 진짜 필요한 자연스러운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얻은 음식이 가장 잘 맞는 법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해요. 우유가 우리에게 주는 해로운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부터라도 더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는 오래된 환상을 벗어던지고 진정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찾아보자고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섭취하는 것의 결과예요. 우유가 아니라 더 풍부하고 자연적인 식사로 여러분의 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건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그 시작은 바로 올바른 음식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